자, 하나씩 짚어보죠.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주말 피크닉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돗자리도 다 펴고 맛있는 음식도 막 꺼내놨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라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따뜻한 햇살을 즐기던 아시아 증시 위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라는 아주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왔거든요. 네, 정말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죠.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함께 해보해볼 자료는 바로 이 폭우 속에서 긴급하게 타전된 2026년 3월 2일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언론을 보면 연일 아시아 증시 패닉이다. 검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포심을 자극하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돈의 흐름과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정보의 압도감 없이 스마트한 투자 인사이트만 쏙쏙 얻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시장의 반응이 단순한 묻지마 투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공포 장세가 아니다. 네, 사실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코스피 6000이라는 역사적이고 거대한 상승장 한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시적 배경이죠. 이런 탄탄한 배경 속에서 터진 위기를 1차원적인 하락장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온 데이터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글로벌 자본이 단순히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꽤나 질서 정연하게 다음 스텝을 계산하며 대피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어요. 무작정 우산을 버리고 뛰는 게 아니라 비를 피하기 가장 좋은 튼튼한 처마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아, 처마를 찾고 있다. 그 말씀이 딱 맞네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죠. 비가 쏟아질 때 우산 장수가 돈을 버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거시 경제의 최전선이죠. 맞습니다. 가장 요동치는 원자재, 환율, 그리고 채권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일 쇼크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중에 단연 눈에 띄는데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62달러가 올라서 배럴당 71.91달러가 됐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튀어오르면 글로벌 경제 성장세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게 되죠.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들의 기묘한 동조 현상입니다. 이란 공습 소식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2.8%가량 껑충 뛰었거든요. 네, 18달러가 올랐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참 놀라웠어요. ETF 순유입이라는 날개를 달긴 했지만 하루 만에 1240달러가 급등하더니 놀랍게도 금과 완전히 똑같은 숫자 10만 3천 달러에 나란히 안착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찍다니 이거 단순히 우연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현상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며 상승했다는 건데요. 더불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 국채금리요? OBP 상승해서 3.932%를 기록했죠. 보통 전쟁이 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교과서적이긴 하죠. 하지만 연준의 FOMC 매파 지조가 여전히 강합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금리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겁니다. 안전선호 심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결과죠. 그렇군요. 그런데 환율 시장을 보면 고개가 또 갸우뚱해집니다. 이란 공습발 위험 회피 장세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했어요. 네, 1439.20원으로 5.30원 내렸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유로화 역시 달러 대비 0.0031 상승해서 1.1790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정작 달러 인덱스는 0.6을 기록하면서 0.32포인트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렸고 그 결과 원화도 상대적 강세를 띠게 된 거죠. 무조건 미국 달러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환율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본이 정말 소름 돋게 똑똑하네요. 그럼 이 자본들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어떤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는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긴 하죠. 주요 지수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2.14%, 영국 FTSE 100 지수가 2.12% 크게 빠졌고요.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가 48,977.92로 1.05% 하락, 나스닥이 22,668.12로 0.92% 흔들리며 마감했잖아요. 파란멍이 든 수준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라는 지도를 넓게 펼쳐보면 모든 지역이 파란 건 아닙니다. 방금 자본이 대피처를 찾아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까 처마를 찾는다고 하셨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45%, 호주 ASX 200은 0.52%, 그리고 유럽 스톡스 50지수도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지수가 올랐다고요? 네, 방산주나 자원주 중심으로 거대한 자금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리스크지만 방위산업이나 원유, 광물을 다루는 기업에게는 프리미엄이 되거든요. 글로벌 자금이 위기 속 수혜 섹터로 기민하게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 미국 증시 내부를 보면 그 쏠림이 더 극단적이죠. S&P 500은 6878.88로 0.00% 보합을 지켰거든요. 네, 턱걸이로 지켜냈죠. 근데 속을 보면 롤러코스터입니다. 평소 위기 때 든든한 방어막이던 유틸리티 섹터는 1.70% 하락했는데 부동산 섹터는 무려 7.42%나 폭등했어요. 하루 만에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섹터가 7% 넘게 오르는 건 기현상이죠.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돈이 왜 부동산으로 간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동시에 전쟁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기에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기업 단위로 가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나스닥에서 대조적인 두 뉴스가 있었어요. 자회사 파산으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XTL 바이오파마 때문에 투자 신뢰도가 급락한 반면 한국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화려한 소식도 들려왔죠. 정유선 회장의 경영승계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슈죠. 맞습니다. 같은 나스닥 안에서 한쪽은 상장 폐지의 눈물을, 다른 한쪽은 화려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시적 악재가 쏟아져도 미래 기술에 대한 자본의 근본적인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의 안방, 국내 증시로 돌려볼까요? 코스피 6000 시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코스피는 1.00% 하락해 6244.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패닉 셀링 없이 심리적 방어벽은 지켜냈네요. 더 재밌는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0.39% 상승해서 1192.78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제가 가장 짜릿했던 건 수급 공방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꽤 많이 던졌죠. 네, 외국인이 무려 1960만 주를 순매도하며 던졌거든요.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1680만 주, 기관이 156만 주를 흡수하면서 시장의 멱살을 잡고 방어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유동성의 힘입니다. 2월 코스피 거래 대금이 3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섹터별 명암은 냉정하게 갈렸죠. 네, 유가 급등 직격탄을 맞은 전기가스업이 6.79%, 유통업이 2.1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계업종은 4.19%, 섬유회복은 2.92% 올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69% 하락한 21만 6,500원, SK하이닉스는 3.46% 하락한 106만 1,000원에 마감했죠. 아무래도 글로벌 IT 수요 위축 우려가 반영되었을 겁니다. 반면 현대차는 무려 10.67% 폭등해 10만 6,400원, LG화학은 7.05% 급등해 41만 7,500원을 기록했어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단기 조정이 장기적 하락의 시작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현금화를 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한국경제 보도를 인용해 보자면 2000년 이후 6번의 중동 리스크가 있었지만 코스피는 한 달 뒤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펙트와 견조한 펀더멘탈을 근거로 본다면 대세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포트폴리오에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방어형 주식과 현물금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기 하방 압력이 존재하니까 무리한 베팅보다는 유연한 방어를 취해야 합니다. 비를 피하면서 다음 주 캘린더를 봐야겠네요.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있죠. 네, 미국의 고용과 각국의 물가 지표가 쏟아집니다. 미국 일정부터 보면 2일에서 3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 51.7로 대기 중이고 4일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49K 예측, 5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6일엔 실업률 예측치가 4.3%, 비농업 고용지수가 58K로 예정되어 있죠. 한국은 4일에 소매 판매, 6일에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으로 예측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중국도 4일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1 예측치로 나옵니다. 이 지표들을 왜 주시해야 합니까? 만약 이런 지표들이 악화된다면 시장은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겹쳤다고 해석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표가 견고하다면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경제가 충격을 버텨낼 방어력 테스트 기간인 셈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을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발 단기 충격 속에서도 자본은 영리하게 방산, 자원, 실물 자산으로 이동 중이다. 둘째, 코스피 6000 시대의 펀더멘털과 역대급 유동성이 강력한 하방 방어력을 보여주며 과거 역사도 회복력을 증명한다. 셋째, 당분간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며 거시지표를 예의주시하라. 완벽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브리핑에서 물리적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과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완벽하게 같은 가격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짚었던 그 숫자군요. 네, 수천 년 역사의 금과 이제 막 10년을 넘긴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동일한 가치로 수렴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재편되는 역사적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안전의 개념이 디지털로 재편된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명확한 뼈대만 남기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우시길 응원합니다.